우리 얇은 막의 회절, 얇은 막의 간섭이지? 얇은 막의 간섭을 안 한 것 같다. 했냐? 얇은 막의 간섭 안 했지? 난 왜 한 것 같지? 안 했다고? 자, 얇은 막의 간섭. 선생님 지금 니네 안경 보이냐? 선생님 안경? 안경이 어떻게 보여? 여기 선생님 안경에 무지개 빛깔이 보이니? 반사돼서? 안 보이냐? 니네 안경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불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이렇게 무지개 빛깔 보이지 않아? 그치? 그런 적 없니? 야, 안경이 대부분 코팅이 돼 있거든. 그래서 얇은 막이 코팅이 돼 있어서 이렇게 보면 이제 반사나 그런 게 좀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작업을 해요. 그래서 안경에 보면 그렇고, 또 우리가 또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비 온 뒤에 뭐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기름방울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면 거기에 무지개 빛깔이 보이지. 아, 니네 그 미역국을 실내에서 불빛을 비춰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미역국에 참기름도 넣고 또는 뭐 소고기를 집어넣으니까 거기에 기름방울이 둥둥 뜨잖아. 소고기 묵국 막 이런 거 보면. 근데 그럴 때 얼핏 보면은 거기에서 무지개 빛깔이 보여요. 이게 바로 얇은 막의 간섭이야. 이제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건 물리2고요. 우리는 이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니까 이 얇은 막의 간섭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기름막에서의 간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어디니 그 자동차 썬팅 또는 건물의 유리벽 외벽에 이렇게 그 은행 건물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 바깥은 거울이야.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 거기서 막 이렇게 화장도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얼굴도 보고 이빨에 고춧가루 낀 것도 빼고 막 그런. 근데 안에서는 다 보이지. 안에서는 밖이 다 보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자동차도 한 투과율이 한 15% 정도? 연예인 차량이 5%야, 투과율이. 연예인 차량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들여다봐도 잘 안 보여. 보통 대기업 회장님 차가 한 15%래요. 근데 원래 도로교통법상에 자동차 앞에 차의 창문을 통해 갖고 그 앞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한 30% 정도 된대요. 그래야지 운전할 때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거지. 앞에 걸 예측할 수 있는. 근데 거의 대부분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은지 자동차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썬팅을 할 때 너무 진한 걸로 해줘요. 그래갖고 앞차가 안 보여. 그리고 속에 내용물이 안 보여. 뭐 그러죠. 근데 운전자는 밖이 보이잖아. 그 원리를 이걸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그 원리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다뤄지는 부분이니까 중요한 포인트야. 얇은 막의 간섭은 앞부분에서 반사의 성질에서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반사에는 우리 정반사가 있고 난반사가 있었어. 그거 말고 또 반사의 법칙이 있었어. 뭐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좀 특이하다고 하는 애가 하나 있었지. 기억나냐? 고정단반사, 자유단반사가 있었어. 기억날 것이야. 얘기해줬어. 기억 안 나? 자, 첫 번째 고정단반사라고 있었습니다. 얘는 어떻다 그랬니? 소환매질에서 밀환매질로 들어갈 때 이런 상황이었다고. 이때 부딪혀가지고 튕겨서 나오는 그런 반사를 우리는 고정단 반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제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자유단 반사가 있어. 자유단 반사는 반대겠죠? 밀환매질에서 소환매질로. 또 하도 오래돼가지고 또 기억 안 나는 거 아니니? 니네 소하다 밀하다 뭐에 대한 얘기야? 파동의 속력에 대한 얘기죠. 밀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 파동의 속력이야. 파동의 속력이 빠른 걸 빠른 매질을 소환매질이라고 그러고 느린 거를 밀환매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환매질에서 밀환매질로 갈 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선생님이 줄파로 예시를 들어줄게요. 줄은 니네 학교에서 줄다리기 해봤니? 줄다리기 할 때 줄로 장난쳐봤어? 줄다리기 줄은 되게 굵잖아. 이걸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동을 만들어서 이런 거 많이 장난치는데 줄이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봐.
어떤 줄이 있냐면 이렇게 얇은 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선생님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얇은 줄하고 이렇게 두꺼운 줄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파동을 일으킵니다. 펄스파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죠.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입사파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부는 여기에 탁 부딪히면 투과를 할 거야. 너무 선생님이 굵게 그렸다. 어쨌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투과파가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무조건 입사파에서 투과파는 똑같은 위상을 갖는 거야. 지금 위쪽이 플러스 방향이라 그러면 플러스 Y 방향이라 그러면 얘 플러스 Y 방향인데 플러스 Y 방향인데 어떻게 돼요? 자, 위상이 동일하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여기 이제 얇은 줄에서 두꺼운 줄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부딪히는 순간에 벽을 느끼겠죠? 팍 부딪히겠지. 그러면 일부는 투과시키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 일부는 튕겨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 튕겨 나오는 애가 다른 색깔로 그려볼게. 얘가 이렇게 반대로 튕겨 나오더라는 것이지. 이렇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반사파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반사파는 위상이 얘랑은 마이너스 Y로 180도로 바뀌어서 튕겨 나온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런 반사를 고정단 반사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징을 알아두세요. 일단 이렇게 매질이 서로 다를 때, 자, 이거 소환 매질이고 밀합 매질이야. 줄파는 가는 줄이 더 속도가 빠르겠지. 두꺼운 줄이 속도가 느리겠죠. 소환 매질에서 밀합 매질로 경계면에서 투과파는 그대로 나가는데 부딪혀가지고 툭 반사하는 애는 180도로 반대 위상을 갖고 튀어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를 고정단 반사라고 합니다. 됐죠? 이번에는 이제 자유단 반사야. 자유단 반사는 똑같이 이제 얘도 펄스파를 하나 집어넣자. 그래서 이제 미안해. 얘는 반대니까 지우개가 하나도 없다. 반대니까 밀합 매질에서 소환 매질이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 두꺼운 파에서 가야 되니까요. 입사파가 이렇게 두꺼운 줄이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게 입사야. 자, 투과파도 항상 동일하게 위상 동일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두꺼운 줄에서 얇은 줄을 어쨌든 매질이 달랐잖아. 여기 경계면에서 탁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 여기서 휘가닥 한번 뒤집힙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반사파가 이렇게 해서 반사돼서 나간다. 반사파가 위상이 동일하게 나가죠. 이걸 우리는 자유단 반사라고 얘기를 한다.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를 이렇게도 표시를 하고요. 줄파의 경우는 이렇게도 표시를 해.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다가 또는 나무에다가 여기를 묶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얘가 들어가가지고 벽에 탁 부딪혀가지고 튕겨 나올 때 반대 위상이 되어서 튀어나오더라.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보통 고정단 반사다 이렇게 해야 돼. 여기를 고정시켰잖아. 이렇게 된다. 자유단 반사는 어떤 식으로 예시를 드냐면 파동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좀 자유롭게 놔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 그럼 얘가 갖다 부딪혀가지고 얘가 그대로 한 번 휘가닥 뒤집혀서 같은 위상으로 튕겨 나오더라는 거지.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시를 드는 경우도 있고 니네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소환 매질, 밀합 매질, 밀합 매질, 소환 매질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원래 이름은 이게 고정됐다 그래서 고정단 반사, 여기 자유롭죠? 그래서 자유단 반사 이렇게 이름이 나온 거야. 그런데 이제 조건은 이런 조건이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위상을 잘 봐야 돼.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요 얇은 막의 간섭은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야.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얇은 막에서의 간섭. 대표적인 게 기름막이죠.
간섭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기름막을 한번 상정해 보자고. 어떻게 될 건지. 자, 이렇게 기름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 위에 떠 있겠지? 이렇게. 이런 막을 한번 상정해 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공기겠죠? 여기가 기름막이지. 유막. 여기가 이제 물이죠. 이렇게. 물 위에 기름이 뜨는 건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다음 기름은 액체잖아. 근데 물 위에 뜬다는 얘기는 밀도가 물보다 작다는 얘기야. 보통 우리가 콩기름이 0.64 정도 됩니다. 0.65? 물이 1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밀도가 작은 거예요. 어쨌든 물 위에 둥둥 뜹니다. 기름이 물 위에 둥둥 뜨면 어떻게 돼요? 무지개 빛깔이 나오지. 그 무지개 빛깔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에 대한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해볼까? 일단 여기는 매질이 몇 종류가 있어? 3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더라. 이렇게 3종류의 매질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법선이 필요하죠. 매질이 다른 서로 다른 경계면에 법선, 이게 필요하죠. 이런 법선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가상의 선인데 여기다가 이제 빛을 집어넣어봐. 빛을 집어넣으면 자, 공기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공기에 대해서 액체잖아. 이건 기체고 액체잖아. 그럼 빛은 액체일 때 굴절률이 크죠. 기체보다는. 밀한 매질이지. 자, 굴절률이 크면 굴절이 잘 일어난다. 어느 쪽으로 꺾인다? 법선 쪽으로 꺾인다. 법선 쪽으로 꺾이면 우리 밀한 매질이고 속도가 느리다. 이런 거를 알고 있을 때 그럼 어떻게 꺾인다? 법선 쪽으로 이렇게 꺾인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입사각이고 여기가 굴절각이죠. 너무 표가 안 나니? 굴절각. 이렇게 꺾이죠. 됐어? 이렇게 된다.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를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얘가 소한 매질이고 상대적으로 얘가 밀한 매질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더라.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문제죠. 여기서 이제 지금 기름막에서 물로 들어갈 때 누가 더 밀한 매질이야? 물이 더 밀한 매질이지. 그럼 법선을 여기다 하나 더 그려볼게.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더 많이 꺾이겠지 얘가. 이렇게 꺾이겠죠.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됐냐? 그러면 일단 한번 봅시다. 빛으로 본다 그러면 자, 빛이 이런 파동을 가지고 이렇게 오죠. 이런 위상을 가지고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이야. 여러분들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이면 고정단 반사야. 고정단 반사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이제 반사가 일어나는 애는 어떻게 되겠어? 180도로 바뀌어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색깔로 다른 걸 반대로 180도로 반대로 튕겨나간다. 이렇게 써줄게.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가 또 소한 매질이고 여기가 이제 밀한 매질이지. 이거 구별 잘해야 됩니다.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기름하고 물을 비교했을 때는 기름이 더 소한 매질이야. 물이 더 밀한 매질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또 투과하는 애는 똑같이 위상이 동일하게. 자, 전부 위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전부 쓴 거야. 투과하는 애는 전부 위상이 동일해야 되잖아. 근데 반사되는 애는 어떻게 되는 거니? 180도로 또 바뀌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이 두께, 기름막의 두께가 얘네들을 결정하는 거야. 물론 얘가 아주 이렇게 일정하게 이러지 않겠지. 기름막의 두께가 조금 두께가 다르겠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얘네 둘이 합쳐져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이게 눈이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위상이 180도로 바뀌어서 이 차이만큼이 이제 여기서 겹쳐져 가지고 이게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이는 거야. 그게 우리 눈에 뭘로? 무지개 빛깔로 알록달록하게 보이는 게 이게 얇은 막에서의 간섭 현상이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니? 이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다? 다 소한 매질을 밀한, 그 다음에 다시 소한해서 밀한이지. 그러니까 전부 다 둘 다 뭐야? 고정단 반사다. 고정단 반사다 보니까 고정단 반사의 핵심은 뭐예요? 투과되는 애는 전부 다 위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 전부 위상 동일한 빨간색으로 쓴 거야. 근데 경계면에서 튕겨서 나가네. 경계면에서 튕겨 나가는 반사는 전부 다 뭐예요? 반사파는 180도로 바뀌어서 나간다.
됐어요? 그러면 보강이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그 보강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두께에 따라서, 얇은 막의 두께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 그러니까 보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고, 이렇게 돼서 알록달록한 무지개 빛깔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게 기름막에서의 간섭이다. 이렇게 원리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썬팅. 우리 자동차나 건물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 건물 같은데 거울처럼, 바깥에서 보면 거울처럼 생겼는데 안에서는 보이는데 바깥에는 거울로 보이죠. 연예인 차량도 거울로 쓸 수 있잖아요. 아니, 안 보이니까.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은 운전해야 되니까 밖이 보여야 된다고. 그 원리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얇은 막에서의 간섭이야. 자, 그럼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되겠냐면 자동차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는 이렇게 생겼지? 여기가 이제 유리죠. 그럼 바깥에 여기가 공기겠지? 자, 이쪽이 차창 밖이야. 이쪽이 차창 안쪽이에요. 운전자 쪽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된다? 요렇게 X라고 하는 썬팅 재료를 갖다가, 필름이죠, 필름. 이 필름의 재질이 되게 종류도 되게 많고요. 뭐 국산도 많지만 외제도 많고 가격이 되게 비싼 것도 많아. 얘네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코팅을 하는 거야. 니네 코팅 재료는 차 안에다 해야 된다. 그죠? 세상에 못된 사람들이 많아서 만약에 차 밖에 타면 어떻게 되냐? 다 긁어버리겠지. 긁혀. 이게 비닐 같은 코팅 재료이기 때문에 차량 안쪽에다 코팅을 하는 거야. 바깥쪽은 그래서 유리고 공기고 유리고, 이쪽 차 안쪽에 X라는 플라스틱 재료로 만든 그 필름을 붙이는 거다. 그래서 이제 안쪽에서는 밖이 보이고 바깥쪽에서는 안이 안 보이는 현상을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한번 해볼까? 자, 일단 법선을 그려봅시다. 여기가 유리잖아. 그러면 공기하고 유리는 그냥 봐도 기체고 얘는 고체이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는 당연히 얘가 소환 매질이지. 당연히 얘가 밀환 매질이겠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빛이라는 놈은 들어와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꺾일 것이란 말이죠. 무슨 단반사? 소환해서 밀환으로 가니까 고정단반사.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동이 이렇게 해서 투과파는 그대로 갈 거 아니냐. 그런데 고정단반사니까 어떻게 돼? 반사파는 180도로 바뀌어서 나가야 되겠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죠? 물론 여기서 이제 자동차의 유리의 두께는 거의 뭐 자동차마다 거의 비슷하죠. 물론 뭐 대통령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방탄이어야 되니까 두께 자체가 덜 달라. 근데 일반 자동차는 거의 유리 두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거고, 결국은 이 X의 성질이 결정짓는 건데, 우리가 이제 바깥에 있는 관찰자가 이게 안 보여야 되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될까? 그대로 가는 애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상쇄돼 갖고 얘가 안 보여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렇게 된다. 상쇄되게 만든다. 얘랑은 좀 다르죠? 얘는 위상이 겹치는 거, 보강이 일어나는 건데 얘는 상쇄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얘의 성질을 조절하게 되면 얘의 퍼센트를 조절할 수 있겠지. 그게 투과율을 결정하는 거야. 완전히 180 그대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90도가 겹쳐버리면 아예 안 보여요. 투과율 0%가 되는 거야. 그럼 그냥 100% 거울이야.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조금은 보여야 되거든. 그래서 5%, 10%, 15%, 뭐 30%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겹치는 정도가 많아지면 얘가 볼 수 있는 게 좀 이제 나아진다. 됐죠? 그러면 얘가 그대로 나오려면, 얘가 위상 그대로 나오려면 자유단 반사가 일어나야 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유단 반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얘가 어떻게 된다? 유리가 밀환 매질이고 이 X라는 물질이 소환 매질이 돼야 되는 것이겠지. 당연한 거 아니겠냐? 유리보다는 어떻게 된다? 플라스틱 필름인 이 코팅 필름이, 그죠? 더 소환 매질이어야 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게, 법선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어느 쪽으로 투과파, 어쨌든 투과파는 똑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튕겨나가는 거야. 그러면 위상이 그대로 나가는 거지. 이렇게 된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운전자나
안에 있는 연예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위상이 변함이 없지. 그러니까 바깥에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야. 안에서는. 물론 이제 얘 성질에 따라서 바깥도 잘 안 보여가지고 좀 운전자 시야를 많이 가리기 때문에 이런 차들 보면 운전자 백미러 있는데 거기는 이만큼 오려놨어요. 너무 시꺼매갖고 잘 안 보이니까 거기 이만큼 동그랗게 오려놓은 경우 볼 거야. 아마 나중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봐. 그거는 이제 시야가 많이 가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한밤중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한밤중에는 이걸 너무 시커멓게 해놓으면 안 보여요. 자기도 안 보여. 뭐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오려놓는 경우를 선생님도 많이 봤는데 이게 원리는 이런 원리다. 설명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원리로 고정단반사하고 자유단반사를 이 얇은 마켓의 간섭에서 활용을 하더라. 그리고 이제 뭐예요? 보강간섭, 이건 보강간섭이잖아. 그 다음에 상쇄간섭이지. 그래서 완전히 보강이 일어나면 아주 잘 보이는 거고요. 저기요, 완전히 보강이 일어나는데 이 뒤에 두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는 위치에 따라서 무지갯빛깔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얼룩덜룩 보이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안을 들여다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튕겨나간 빛이랑 여기서 튕겨나간 빛이 겹쳐져 가지고 안 보이더라, 안을.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은 겹치는 정도를 갖다가 얘가 조절해 주면 이게 10% 투과율, 15% 투과율 뭐 이렇게 되는 거다. 그거는 필름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요거 좀 정리 좀 해놓읍시다.